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오늘 처음 뵙는 분이 많네요. 살짝 긴장도 되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시간 들으셨잖아요. 그죠? 들어보시니까 너무 좋죠. 이런 것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왔었을 때처럼 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세뇌당하나 봐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분이 잠깐 소개를 하셨지만 저도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이제 법조계에서 그 일을 하다가 저는 이런 동그라미 그리면서 남한테 피해 주던 놈들한테 고소장 쓰던 놈이었어요. 근데 이 정보를 누가 줬냐면, 제가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같이 신림동에서 스터디 하던 형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 동그라미를 막 그려댔어요. 그래서 제가 4개월 도망 다녔어요. 안 하려고, 못 한다고. 그러다가 오늘도 안 오면 오란만 안 할게 이 말에 너무 미안해서 한번 가서 그냥 빨리 뭘 하나 사주고 끝내야 되겠다. 저한테 뭘 팔아먹으려고 하는 줄 알고 왔다 강의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뭘 하나 해주려고 왔기 때문에 그냥 강의 들으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의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찾는 사람들은 다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거든요. 근데 저는 사업을 하려고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다단계란 다단계는 다 불법 다단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KT라는 회사하고 그 당시에 10년 정도 사업을 진행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KT는 지금은 뭐 민영화 됐다 그러지만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거의 국영기업과 같은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그 KT가 10년 이상을 개인 기업하고 불법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불법은 아니구나. 그럼 불법이 아니면 돈 벌 수 있다면 관심을 가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저도 돈 벌고 싶었으니까. 부자 되고 싶었거든요. 한 10년, 대학교 졸업하고 한 6년 해서 한 10년 고시 공부했는데 뜻한 바가 있어서 관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분위기 이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 뭐 해야 돼요? 직장 생활 해야 됩니까? 자영업 하면 쉽습니까? 사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지만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템을 찾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업 설명 딱 들어보니까 제가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사업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누구나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나 부자 되고 성공합니까? 우리 사업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저는 100번을 물어봐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누구나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다. 진짜 그러냐는 거죠. 진짜 누구나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는 거죠. 기회조차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은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능력도 묻지도 않고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젊은지, 늙은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 혹시 면접 보고 들어오신 분 없죠? 그러면 누구한테든 다 기회는 있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면 성공할 수 있고요. 능력과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고요.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구나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고 부자의 기준은 뭐냐는 거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부자와 성공의 기준이 뭔지 저는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부자 기준이 자산가치 100억이래요. 사람들이 한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으시면 이미 부자시고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있는 재산 잘 지키시면 돼요. 물론 지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죠? 어쨌든 나는 이미 성공하고 부자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10명 중에 6명이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 잘 만나기 전에는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거의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서 이재용 아들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확 죽어버리면 되겠는데 그럴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산가치 100억은 그렇다 치고 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가 봤더니 금융자산으로 약 10억 정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자산이 약 10억 정도. 내가 주식에 돈을 넣어놨는데 지금 주식을 싹 팔면 이틀 뒤에 한 10억 정도 현금 들어온다 그러시면 대한민국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냐면요. 0.89% 안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는 부자인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있으시죠? 예, 여기 한 분 계시나 보네. 예. 이 정도 있으면 이미 부자인 겁니다. 그쵸?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요. 10억 정도를 은행에 넣으면요. 이자 이렇게 다 세금 빼고 하면 월 200 정도 들어옵니다. 예, 물론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은행을 잘 선택하시든지. 어쨌든 1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월 200만 원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자 소득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면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예, 누구나 다 이 정도를 갖고 있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인생 전반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지금처럼 인생 전반전을 똑같은 플랜을 갖고 살면 인생 후반전이 답이 없으시거나 인생 후반전을 뭔가 다르게 살고 싶거나 그러신다면 선택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잘못 살아오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 수 있는 뭔가를 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으니까. 자, 어찌됐든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투자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쪽 영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왼쪽 영역이십니까? 오른쪽 영역이십니까? 직장 생활 하셨어요? 자영업을 하셨어요?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95%는요. 왼쪽 영역에서 돈을 봅니다. 왼쪽 영역에서. 여기 오른쪽 영역에서 돈 버는 사람은 5%예요. 100명이면 5명 정도가 이 영역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훨씬 적은 사람들이 이쪽 영역에 종사하고 있죠. 근데 돈은 어떻게 분배되어 있냐면 왼쪽에서는 전 재산의 5%를 갖고 찢어 먹고요. 오른쪽에서는요. 전 자산의 95%를 5%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오른쪽이 부자입니다. 오른쪽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여기 혹시 선생님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뼈 빠지게 공부하고는 그렇게 그랬을까요? 예? 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이재용 회장님이 자기 자식한테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라고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부자들의 음모란 책이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예. 자, 어쨌든 돈을 벌기 가장 쉬운 게 직장 생활이죠. 직장 생활로 부자 되고 성공하려면 직장 중에서도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기업. 대기업 누구나 들어가죠? 어떤 놈들이 들어가는가 봤더니요. 예, 잘난 놈들이 들어간답니다. 잘난 놈들. 대부분 누구예요? 이런 놈들인 거죠. 예, 잘난 놈들. 사장님들이 기업에 오너라면 잘난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형편없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답 나오는 거예요. 예.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가면 평균 연봉이 한 4,600 정도 돼요. 이게 초봉이에요. 초봉. 예. 한 10년 잘 잘리지 않고 하시면 1억 이상 넘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대기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큰 기업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이왕이면 큰 기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큰 기업에 들어가면 다 부자 되고 성공합니까? 이렇게 봤는데 월 330만 원 정도 된대요. 적지 않습니다. 로스쿨 나와가지고 로펌 들어가면 초봉이 약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괜찮죠? 예. 사장님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 생활로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럼 사장님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셔야 되죠. 대기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합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서 뭘 하셔야 돼요? 임원이 되셔야 됩니다. 임원. 조금 중견기업 포함 대기업을 다 통틀어가지고 임원 될 확률이 0.47%밖에 안 돼요. 예. 100명이 들어가면 한 놈이 임원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200명 들어가면 한 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임원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서 임원 되기는 더더더 어렵다. 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대기업의 임원이 아니시면 제가 보니까 연령대가 한 20, 30대밖에 안 되시어 보이는데 예. 그래도 임원 되기가 쉽지 않죠. 왜? 임원 되려면 어떤 놈들이 되는가 제가 또 찾아봤어요. 해외 유학파는 돼야 되고요. 해외 유학을 안 했더라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약 92% 이상이 다 이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다 이 정도 학교는 나오셨죠? 그럼 우리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글렀고 들어가서 임원 되기도 글렀네요. 그러면 직장 생활로 부자 되고 성공하기는 이미 글렀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대기업은 고사하고 여성들은 더 비참하죠.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서 10년 정도 안 잘리고 잘 과장급만 돼도 이 정도 기업에 들어가면 연봉 1억이 넘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괜찮죠?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1억 이상 받는다 하더라도 1억을 1년에 진짜 짜게 써서 1년에 1억씩을 저축한다 그래도 10년 저축해야 10억이에요. 맞죠? 아무것도 안 쓰고 1억씩 매년 저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한 채 사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더 이상 비참한 얘기 하기 싫네요. 예.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 들어가기도 쉽지 않죠. 예, 연봉이 벌써 반으로 잘려요. 자,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죠. 취업률이. 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취업률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낮아지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요. 왜 떨어질까요?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2006년도 기사입니다. 무려 20년 정도의 기사예요. 20년 전. 20년 전보다 대한민국이 잘 삽니까? 무지 잘 삽니까? 무지 잘 삽니다. 예, 그런데 20년 전에도 일자리 없다, 실업 난, 죽겠다, IMF보다 더 힘들다 막 이랬어요. 그럼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더 좋아져야 되죠. 훨씬 잘 사니까. 이게 최근 자료입니다. 작년 자료인데 봤더니 실업자가 몇만 명이에요? 아까는 50만 명이었는데 지금 몇몇 명이에요? 예? 180만 명이 넘어요? 3배가 늘었어요?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실업자는 늘까요? 사람들 같으면 사람 10명 쓰겠습니까? 사람 100명 쓰겠습니까? 기계 한 대 갖다 놓겠습니까? 라면도 기계가 끓여줘요? 훨씬 맛있어요? 커피도 기계가 타줘요. 그쵸? 기계는요 전기만 꽂아주면 파업도 안 하고요. 월급 올려달란 말도 안 합니다. 머리 아프게 안 해요. 6시 딱 되면 퇴근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6시 퇴근이면 55분부터 정리하죠. 6시 딱 되면 나가버립니다. 그쵸? 사람들 그 직원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참 사람 쓰기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들어가서도 문제죠. 언제 잘릴지 모르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들은요 이미 다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 속지 마세요. 뭐 대기업들이 인원 많이 뽑겠다 뭐 다 입 바른 소리입니다. 입 발린 소리. 들어갔더니 어땠대요? 뼈를 갈아서 일했는데 희망퇴직 권고 받았다죠. 아 이분 참 표정이 참 불쌍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대기업 들어갔다고 친구들이 엄청 부러웠대는데 언제 잘릴지 몰라서 걱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퇴직 연령이 몇 세라는 거예요? 49세. 충격 아니에요 사람들? 50도 못 채운답니다.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9.6%만 정년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평생 직장이 있다 없다?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사람들 직장 생활로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꿈도 꾸지 못하지만 그걸로 평생 보장받는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럼 직장 생활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없으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꿈이 뭐예요? 에이씨, 더러운 거 때려치고 빨리 나도 내 가게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그 자영업이 꿈 아닙니까? 그렇죠? 직장인들의 꿈이 자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공대를 나오든 예? 뭐 문과를 나오든 저처럼 뭐 법대를 나오든 직장에 하나 나오면 꿈이 뭐래요? 차리는 게 치킨집이라며. 그래서 뭐 기승전 치킨집? 예. 자영업을 차리면 잘 되죠. 버틸 수도 접을 수도 없다. 이미 자영업은 힘들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죠. 예. 자, 79.4가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사람들이 인터넷만 뒤지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예. 79.4는 뭐냐면요. 폐업률입니다. 폐업률. 100군데가 문을 열면 80군데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요. 이병철 회장님 뭐라 했냐면 입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사업을 하면 절대 안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먹는 장사. 인간은 누구나 세 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먹고 살 수 없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3년도 못 버티는 폐업률을 갖고 있는 게 숙박업과 음식점이에요. 예전에는요. 여관 하나 갖고 있으면 모텔 하나 갖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 부자 된다 그랬어요. 제가 주로 있는 데가 영등포거든요. 거기 모텔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난 공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 다 죽어가요 거기. 예.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뭐라고요? 폐업률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 자, 폐업률이 높다 보니까 뭐만 늘어나요? 자영업 사장님들이 보통 한 1억 정도를 적게 뭐 5천에서 1억 정도를 투자해서 자영업을 열었어요. 장사가 잘 안 돼요. 바로 문 닫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티기 들어갑니다. 버티기. 돈 끌어오기 시작하죠. 은행 대출 끌어오고 은행 대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인들 돈 끌어오고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티잖아요. 그래 혼자 망하지 않죠. 같이 망해 같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빚만 늘어나죠. 자영업 대출이 역대 사상 최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한 사람당 평균 대출이 얼마인가 대출이. 봤더니 뭐라 그래요? 평균 대출액이 3억 3천. 두 사람 중에 한 분 딱 붙들고 너 빚이 얼마야? 그러면 3억 3천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왜? 너무 다 잘하는 현 실태니까. 자, 자영업자가 있잖아요. 연소득이 2천도 안 됩니다. 2천도.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알바생보다도 돈 못 벌어 간다. 네, 알바 쓰기 겁난다.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영업을 하시거나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실 거예요. 지금. 네,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자, 자영업 중에서 전문직이 있죠. 전문직. 대표적인 의사죠. 의사는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의사도요. 제가 어제도 제가 그 연대 세브란스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가면요. 의사를 못 만나요. 5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놈 때문에 병원 갔는데 병원 가서 의사 보는데 5시간 걸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을 받지 말아야지 인간들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병원에는 의사가 없어서 난리예요. 큰 병원에는요. 봉급이 닥터페이라 그러죠. 저 페이 닥터. 그 월급 봉급이라 그래요. 들어가기만 하면 연봉 1억 5천이에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직장 생활로 또는 자영업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시면 의사 되시면 돼. 그럼 사람들이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의사 되셨죠? 의사 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방에 흔히 말하는 작은 소규모의 의사들은 다 힘들어요. 네.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방 갈수록. 제가 의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시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시장은 너무 잘 압니다. 예, 지금도 선후배들 뭐 숱하게 있으니까 수시로 전화도 가끔 하고. 자, 변호사들이 예전에 돈 많이 벌었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릴레이 시위를 한답니다. 아니 이놈들이 왜 릴레이 시위를 하나 봤더니 폐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변호사들이 다 굶어 죽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사람들 물론 변호사들이 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시장이 있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 심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잘 나가는 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로펌들이에요. 대형 로펌들. 김앤장부터 하우부터 뭐 이런 여러 세종 뭐 여러 법무법인들이 있어요. 걔네들만 잘 나가요. 전관 때문에.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개인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 변호사 차리면 무조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폐업률이 왜 높고 왜 변호사들이 힘드냐면요. 변호사들이 월 평균 한 건 하기도 힘들어요. 한 건 하기도 힘들어요. 예전에는요. 서초동 앞에 가면 그 변호사 사무실이 많았거든요. 거기 들어가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곳곳마다 붙어 있어요. 공실이. 무지하게 힘들다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을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수입률이 떨어지고 있죠. 제가 고시 공부할 때는요. 200명 뽑았어요. 200명. 그 200명 뽑는 게 제가 원래 처음 공부할 때 100명 뽑았는데 이렇게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배로 200명을 뽑는다고 고시생들이 신림동에서 데모하고 막 그랬어요. 뭐 법제처 가가지고 막 항의하기도 하고 막 그 국회 가서 막 항의하기도 하고 200명 뽑아도 많이 뽑는다고 대 난리들을 폈는데 지금 몇 명 뽑아요? 1,500명씩 쏟아져 나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1,700명 나왔어요.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힘들다 안 힘들다? 무지하게 힘들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자영업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장님들 있잖아요. 의사 되시고 변호사 되시면 굶어 죽지 않아요. 그거 하시면 돼. 그럼 할 수 없다면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건 내 비전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NRC의 비전을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비전이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NRC는 비전이 있어요? 사람들은 NRC 걱정할 필요 없어요. NRC는 20년 이상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나갈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잘 나가야지. 내가. 그렇죠? 그럼 내가 비전이 있냐 이거지. 내가 과연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냐는 거죠. 직장, 자영업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답이 없으면 얘네들도 답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대기업들은 어떻게 잘 나가고 있는가 봤더니 대기업들은 항상 승승장구하고 있죠. 예? 그 IMF 우리 코로나 때 무지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코로나 때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치 경신한 거 아시죠? 왜? 우리가 돈을 어디서 쓰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동네에서 쓰면 동네에서 내 주변 사람들, 나 같은 자영업자들, 내 주변에 나랑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잘 살 수 있는데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풀리면 이게 내 주변에서 돌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돈이 어디로 돕니까? 내 주변으로 돕니까? 대기업으로 돈이 들어갑니까? 사람이 월급 받아서 대기업으로 가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만 잘 나가는 거예요. 자, 큰 기업이 잘 나가면 큰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잘 나갈까요? 네. 누가 잘 나가요? 오너죠, 오너. 기업의 오너들. 네. 이건 중견기업, 굉장히 큰,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들이에요. 이들이 잘 나간단 말이에요. 3조 이상을 벌어도 연봉은, 직원 연봉은 그 자리죠? 제 자리죠? 사람들 임금이 3% 오르는데, 명목임금이 3% 오르는데, 실질 소득은 9%가 생활비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9%. 그럼 내가 막말로 얘기해서 100만 원이 더 들어왔는데 나가는 돈은 3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럼 이게 실질 임금이 올랐다 그래요? 떨어졌다 그래요?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질 임금. 그래서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의 갭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아무리 기업이 잘 나가도 내 연봉은 제자리다. 기업이 잘 나가면 뭐가 또 넘어간 것 같으네. 예. 아무튼 기업이 잘 나가면 오너들이 잘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보면 나는 이 왼쪽 경우에서 돈을 벌고 있죠. 나는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일자리가 있는 거죠. 이 일자리 누가 만들어줬어요?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자, 내가 직장 생활하다 자영업을 하면 이 일자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쵸? 내가 일할 자리를 내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아까 고시 공부하다 관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뜻한 바가 없어서 고시 패스를 했다고 치자고요. 합격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제가 합격을 해서 로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 뭐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는 겁니다. 그쵸?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50분에 의뢰인 전화 옵니다. 아우, 사장님, 제가 퇴근해야 되니까 내일 오세요 해야죠. 6시 퇴근해야 되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월급 받았단 말이죠. 350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데 봤더니 나보다 별 차이도 없는 놈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 이놈이 봤더니 사무실을 갖고 있어. 안 되겠다. 나도 내 개인 사무실 하나 차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개인 사무실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럼 저는 뭐 하는 거 이제부터? 자영업을 하는 겁니다.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50분에 전화 옵니다. 제가 뭐라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해야지 뭐. 어서 오십시오. 기다릴 테니까 오십시오. 그쵸? 차이가 이거예요. 나는 일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월급 받고 일하다가 내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돈의 성격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중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죠. 그렇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설렁탕집을 합니다. 자리가 20개 있어요. 앉는 손님 숫자 딱 나오는 거고요. 팔 수 있는 매출의 한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 매출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득은 한계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으니까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로펌 하나 차리는 거예요. 서울, 부산, 대전, 대구에다가 제가 로펌을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다가 사무실을 엽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쫓아다니면서 일하지 않죠? 저는 그 로펌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직장 다니는 변호사. 그쵸? 일은 누가 많이 할까요? 그 변호사들이 일을 많이 하겠죠. 근데 돈은 누가 많이 벌까요? 제가 많이 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차이가. 왼쪽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는 얘기죠. 사람들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맞죠? 우리가 건물주를 부러워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건물주가 일을 열심히 합니까? 임차인이 열심히 일합니까? 여기 임차인이었던 분들은 아시죠?
자, 여기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내가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매출의 한계가 있다. 다 이런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른쪽은요. 자기가 일합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 회사에 출근하셔서 10시간, 8시간 일하시고 거기서 죽어라고 일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형 로펌 제가 로펌 저기 오너라고 치자고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변호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사장님들이 다니시고 계시는 그 회사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장님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그 회사의 오너가 열심히 일합니까? 네? 일은 내가 열심히 하죠. 맞죠? 근데 돈은 그 사람이 저보다 최소 3배에서 10배 이상 벌어가요. 왜 그러냐는 거지. 왜? 사람들 보세요. 그 얘기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하는 대로 돈을 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거 상관없이 돈을 벌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버냐는 거지. 열심히 일해서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자산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 소득일 수도 있죠. 배당금일 수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은 1년에 연봉은 안 받아도 배당 수익만 3,300억 이상씩 벌어가요. 연봉 한 푼도 안 받아요. 한 푼도 이건희 회장님은 이재용 회장님은. 근데 배당 소득으로 3,300억 이상씩 벌어간다고요. 그분이 뒤지게 일해서 3,300억 이상 벌어가는 거 아니죠. 네. 그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땀 흘려서 돈 벌어야 된다는 사람들 많죠. 아, 누가 땀 흘리지 말래?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게 돈 버는 수단이란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렇죠? 그게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돈 벌으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정상인 줄 알고. 네. 부자들은요, 우리가 부자 되게 바랄까요?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 네. 차이가 뭐라고요? 여기는 직접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돈을 버는데 그 뭔가는 시스템, 자산, 어떤 투자 시스템, 에? 그런 거란 얘기죠. 은행에 사장님들이 10억 넣어놓으면 200만 원씩 받아간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죠. 오른쪽으로 가야죠.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어떻게.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안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림의 소유자. 이 그림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쪽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예요? 이 그림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이 그림의 우린 소유자입니까? 부품입니까? 그렇죠? 우린 이 어딘가에 소속돼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이 그림의 소유자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오너라고 하잖아요. 오너. 사람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오너. 나는 직장인. 돈은 누가 많이 번다고요? 오너. 차이가 뭐라고요? 이 그림의 소유자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 그림을 만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본을 투자하고 자기 능력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도 그처럼 되려면 그 사람처럼 부자 되고 그들처럼 자산소득, 시스템소득. 회사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으면 나도 그처럼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소유하는 방법. 어떻게 소유하실 거예요? 이제 성공하고 부자 되는 방법은 알았잖아요. 그 생산수단을, 이 시스템을, 이 자산소득을 이걸 내 거로 만들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면 돼요. 내가 주인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나는 능력도 없고요. 사업의 경험도 없고요. 자본도 없고요. 아유, 지금 하고 있는 때를 치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것도 아니고요. 능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심지어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하셔도 그 생산수단, 시스템소득, 자산소득을 내 것으로 내가 오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요? 진짜냐 이거 진짜냐.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그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벌써 한 분이 아이씨 드디어 나왔다 이런 표정 지금 벌써 한 분이 짓더라고요 지금. 네. 왜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다단계지 이제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자, 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이분이 얘기해줬어요. 이분이. 네.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 부자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이 이렇게 다양한 책 속에서 당신도 부자 되고 싶으시면 이 책 읽어보시고 선택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분이 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방법을 정말 다행히도 딱 3가지로 알려주고 계세요. 30가지도 아니고 3가지. 좋죠? 안 좋으신가? 나만 좋나? 몇 가지요? 3가지.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방법은 딱 3가지 있습니다. 이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첫 번째, 시스템을 소유하라. 아까 말씀드린 그 생산수단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소유하는 방법이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라. 그 회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들이 다니시고 계시는 그 회사,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드시라고요. 아우, 삼성 만들면 좋죠. 예, 절대 불멸의 회사잖아요. 회사가 망하고 싶어도 망하게 놔두질 않을 거예요. 국가가. 그렇죠? 예. 그럼 뭐 국가가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데 대마 불사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예. 이왕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크게 만드셔야 돼요. 아주 그냥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잘못되면. 그러면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 다 살려놔. 예. 공적 자금을 투여해야 어쩌니 하면서. 그죠? 개인이 망하면 그냥 망하게 두는데. 그죠? 예. 자,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법 첫 번째 뭐라고요? 시스템을, 그 생산수단을 내가 직접 내 자본을 투여하고 내 능력으로 키워서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회사 하나 만들어라.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같은 회사 하나 만들어라. 만드실 수 있죠? 네.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네. 제가 보니까 지금 몇 분 빼놓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부자 되는 방법 한 가지는 날라갔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럼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비전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없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 수 없으면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다니고 계시는 그 회사가 쓸만한 회사라면 월요일날 가셔서 오너를 붙들고 얘기하세요. 사장님, 이거 회사 내가 보니까 앞으로도 한 20, 30년 잘 나갈 것 같은데 이 회사 나한테 넘기셔. 얼마면 넘기실래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얼마면 넘길까요? 예. 잘 나가는 회사일수록 비싸겠죠? 예. 삼성전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전자를 사장님들이 돈 주고 사실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뭐 진짜 좋게요. 예.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면 벌써 3가지 중에 2가지는 다 날아갔네요. 그럼 어쩌면 이번 생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마지막. 부자 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3번째 방법 뭡니까? 그랬더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스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참여하래요. 시스템을 만들으래요? 시스템을 사래요? 시스템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래요. 누가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이걸 주관해서 지금 사람들이 막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참여하고 계신 거잖아요. 참여함으로써 그 생산수단이 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만드는 게 쉬워요? 사는 게 쉬워요? 참여하는 게 쉬워요? 만드는 건 능력이고요. 사는 건 능력일 수 있습니다. 참여는요. 의지예요. 의지는 묻고 따지지도 않죠? 맞죠?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함으로써 이 생산수단 시스템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소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오너가 되는 겁니다. 오너. 자,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들라는 거고요. 그럼 이걸 내가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오너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그런 걸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런 프랜차이즈라도 하나 사라는 거예요. 큰 회사는 못 사니까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거라도 사라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죠. 하는 방법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롯데리아나 뭐 KFC 뭐 이런 데 가면 거기에 그 사장이 있습니까? 학생들만 있습니까? 알바생들만 있죠. 거기는 오너가 나오면 잘려요. 아예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계약상.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본사하고 계약을 할 때 오너는 거기 나오지 않는 게 계약이에요. 자, 어쨌든 이건 뭐예요? 시스템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검증된 시스템을 사시면 돼요. 만들 수도 살 수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방법? 예.
누가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지금 참여하듯이.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이게 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참여하면 내게 된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이 첫째 시간 딱 들었을 때 이걸 많이 핸드폰을 많이 개통하고 뭐 엠보임을 많이 하고 뭐 여기서 파는 물건들을 내가 많이 팔아서 영업을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영업은 능력일 수 있어요. 그렇죠? 보험왕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세일즈왕 능력이에요. 21세기 미래 저 UN 미래 보고서란 책에 보면 21세기에 아무리 인간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남는 직종 1위가 뭐예요?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 네, 팔아야 되니까. 네. 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파는 거라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왜? 그건 능력이 좀 필요할 테니까. 그렇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뭔가 좀 보자는 거죠. 자, 우리는 평생 동안 소비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쓰셨죠? 휴대폰도 쓰시고 뭐 이렇게 화장품도 바르시고 건강보조식품도 드시고 했잖아요. 이런 생활 필수품들을 소비했죠. 사람들이 한 달에 이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는 걸 우리가 생활비라고 합니다.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그 생활비 다 쓰시고 그 물품들 다 쓰시면 다음 달은 하나도 안 쓰실 겁니까? 사는 동안은 써야 되죠. 살기 위해서는 써야 되죠. 난 이번 달까지만 세수하고 다음 달부터는 세수 안 할란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평생 소비를 합니다. 이런 물품들을. 그래서 생활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한 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만 원 쓴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내 주머니에서 쓰는 거죠.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을 누가 받아가요? 이런 회사들이 받아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 주변 그 지역 상권이면 지역 상권하고 같이 돈 벌 수 있는 건데 다 대기업 가서 쓰니까 대기업들만 돈 벌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활비 100만 원 쓰면 내 주머니에서는 100만 원이 나가는 걸로 끝이죠. 내 주머니에서 소비를 하는 순간 나는 지출로 끝나는 거예요. 돈은 이들이 벌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NRC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 휴대폰부터 칫솔, 샴푸, 린스 모든 상품이 우리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니 사장님이 어차피 쓸 생활비 100만 원을 NRC를 통해서 쓰신다면 써보시고 좋다면 NRC를 통해서 써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NRC는 사장님이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 법에서 정한 35% 안에서 사장님한테 일정 퍼센트를 캐시백으로 현금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100만 원을 쓰는데 왼쪽에서 쓰면은 100만 원이 내주면서 나가는 걸로 끝이죠. 그럼 지출로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을 오른쪽에서 NRC를 통해서 쓰면 내가 쓴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나한테 돈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포인트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장님 내가 어차피 써야 될 돈이라면 왼쪽에서 쓰는 게 똑똑한 겁니까? 오른쪽에서 쓰는 게 똑똑한 겁니까? 오른쪽에서 쓰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내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똑똑한 사람인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소비 습관을 변화시켜 왔잖아요. 사람들 혹시 평생 쓰면서 나는 A라는 마트에서만 썼다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를 똑똑한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프로슈머 마케팅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소비 습관을 변화시킨다면 모르면 몰랐지 알면은 소비 습관을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아니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어떤 크게 심하게 머리를 다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맞잖아요. A라는 짜장면집보다 B라는 짜장면집이 싸면 B라는 짜장면집 가는 게 맞잖아요. 맛이 같다면. 그런데 거기다가 스티커까지 붙여서 탕수육 준다 그러면 글리도 바꾸는 게 맞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몰랐지만 알면 내가 이런 소비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너한테 소득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면 나처럼 소비 습관을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많죠. 많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전부 이상한 머리 갖고 있어가지고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죠. 소비 습관을 안 바꾸면 그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그가 손해지 뭐. 그렇죠? 그러면 너도 나처럼 이렇게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 걸로 현명한 소비를 하라고 알려주는 거는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해롭게 하는 겁니까? 이롭게 하는 거죠. 제가 좀 상식이 어긋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 명한테 당신의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소득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죠. 그거를 몰랐던 걸 알려준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정보라고 합니다. 저 땅에 오를 거야. 몰랐어. 올랐어. 정보죠. 그거예요. 몰랐던 걸 알려준다는 걸 정보. 그거를 어떤 정보? 당신의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여기 소득의 기회가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줬다 이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정보 전달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 사람한테 정보 전달을 통해서 그들도 현명한 소비,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로운 일을 했죠. 그럼 그들도 두 명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아, 있겠죠. 솔직히 안 알려주고 지만 이득 보겠다는 게 놀부심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남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명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도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해서 나로부터 뭐가 만들어집니까?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저 때문에 소비를 합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씁니까? 아니, 저 때문에 칫솔 샴푸 리스 쓸 사람 있어요? 저 때문에 휴대폰 쓸 사람 있어요? 없죠? 자기들의 소비 습관의 자기들의 소비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소비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소비예요. 그러면 나로부터 뭐가 생겨요? 매출이 생깁니다. 매출. 그러면 이 매출에 대해서 이 NRC는 저로부터 이루어진 소비자 그룹이죠. 저로부터 이루어진 소비자 멤버십이잖아요. 그 전 시간에 소비자 몇 그룹이 필요하대요? 두 그룹. 두 명 소개해서 이렇게 소비자 멤버십, 저렇게 소비자 멤버십이 만들어지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주겠다 이거예요. 35% 현금으로. 왜 그러냐면 원래 이렇게 소비자 멤버십을 형성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마케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마케팅을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소비자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사람들. NRC라는 회사가 마케팅 방법을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다단계 회사는 NRC고 우리는 다단계 상품을 쓰는 소비자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자, 어쨌든 나는 다단계에서 쓰든 단단계에서 쓰든 내가 필요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소비자 멤버십이 형성되고 그 크기에 의해서 부가 형성되니 이건 내 능력과 관계없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친구야, 너 어차피 쓰는 거 이렇게 바꿔 써봐. 이거 능력입니까? 주댕이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싫으면 많은 거지 뭐. 네. 자, 이거를 이 소비자 멤버십을 확장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걸 사람들이 혼자 확장할 수 있냐고. 이 확장이 커야 멤버십의 그룹이 커야 소득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오늘 오신 분들한테 어이 친구야 누구야 아무개 씨 우리 이 소비자 멤버십을 크게 하는 일을 장난으로 하지 말고 알바처럼 하지 말고 놀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진지한 마음으로 사업답게 사업으로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걸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뭐 하고 있냐면 권유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싫으면 마시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요. 하시면 돈 벌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능력과 관계없는 거고요. 하시면 누구나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는 겁니다. 각자의 몫일 뿐이에요. 맞죠? 아니 난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이보다 더 훨씬 어려운 일도 해오셨잖아.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잖아요. 평생 영업하셨죠? 예? 사장님 첫 번째 시간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그림에 뭐가 된다고요? 오너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자가. 이 그림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겁니다. 내 거 사람들. 자, 이 그림이 이상하세요? 사람들 지금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그림이죠? 사람들이 회사든 뭐 공무원 조직이든 뭐 무슨 조직이든 조직의 조직도를 그려보시라니까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이거 이상해요? 혹시 직장 생활하시는 분 이 그림 이상합니까? 아니죠. 하나도 안 이상하죠. 하나도 안 이상한데 이걸 제가 이상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이상하죠.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두 분이 벌써 이러는데? 그쵸? 이상하죠? 아까는 하나도 안 이상했는데 이렇게만 그리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이에요. 첫째 시간에 송원재 씨 들으셨죠? 대리점 4개를 갖고선 판매점 350개를 갖고 얼마를 벌어간대요? 4억 5천씩. 매월 4억 5천씩 벌어가고 있어요. 부자들은 이 그림으로. 이 그림이 누구게 되는 거라고요? 내게 되는 겁니다. 내게. 첫째 시간 잘 들어보셨으면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된대요? 상속된다 그러죠. 자, 왜 상속시켜줄까요? 왜 상속됩니까? 이게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거기 때문에.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상속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 회사가 뭐 좋은 일 하려고 상속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이건 방문판매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회사가 상속 뭐 기분 좋으면 상속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그럴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이 그림이 완성되면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사람이 단 한 명을 개통시켜도 그 사람이 평생 휴대폰을 쓰는 한 나한테 수수료 들어와요. 별 의미 없어서 그렇지. 맞죠? 그거 상속되는 거예요, 사장님.
DT든 골드든 루비든 여기에 회원 등록하셔서 사람들이 매출을 하면 사장님들이 돈 벌어 가시고요. 상속되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왜 상속시켜준다고요? 내 거니까. 사람들이 바깥에서 세일즈 자동차 아무리 많이 팔아도 상속시켜줍니까? 보험 아무리 많이 하셔도 상속시켜줍니까? 그 영업 얼마나 힘듭니까? 3대 어려운 영업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 제약. 이게 3대 영업이라도만 어려운 영업. 그 어려운 영업도 죽어라고 해오셨잖아. 죽어라고 해왔는데 나한테 상속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여기서 했더라면 에?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한번 새로운 선택을 해서 제2 인생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림이 누구게 된다고요? 내게 되는 겁니다. 내게. 이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손해볼 사람이 없어요. 네. 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사업권유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사람들이 판사가 되셔서 시간 관계에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시면요. 이 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유일한 법이에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물론 일반 법 빼고 특별법이니까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유형들이 나옵니다. 자, 1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을 만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여서 경제 발전을 이바지하시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 얘기는 이 법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사장님들 보고 경제 발전을 이바지하시라고. 네. 하십시오라고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보면 2조에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 판매, 사업 권유 거래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규정을 만들어 놨을까요? 국민들이 개념조차 구별을 못 하고 있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보면 방문 판매라고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방문 판매는 뭐예요? 방문해서 파는 겁니다. 나쁜 거예요? 어려울 뿐이에요. 띵동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됐어요 이러잖아요. 아주 기분 더럽죠. 예. 그렇게 어렵게 영업을 하잖아요. 자, 방문해서 판다 이겁니다. 그런데 방문해서만 파는 게 아니죠. 오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방문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유인하여라는 방법이 있어요.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거. 자, 가서 팔 수도 있고 사업장으로 오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게 하는 걸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유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유괴인가? 이상하죠? 그냥 법률 용어가 유인이에요. 이 유인이라는 얘기는요. 민법상 청약의 유인이라는 용어입니다.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이란 말을 소비자를 오게 하는 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가장 흔한 게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게 청약의 유인이에요. 더 흔한 거. 길 가다 보면 수박 한 덩어리 갖다 놓고 10,000원 써붙여놨죠. 여자분들 이렇게 가다 보면 옷에 무조건 10,000원 이렇게 써붙여놨죠. 그게 다 청약의 유인이에요. 이상해요? 아니라니까. 표현이 유인이에요. 오게 하는 거예요. 소비자. 걸어가다가 보고 이거 10,000원이에요? 이게 청약의 유인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상하게 하나도 아닙니다. 자, 방문 판매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겁니다. 네. 불법이 아니고요. 네, 힘들 뿐이에요. 이거는 세일즈 능력이 있으신 분은 돈을 벌지만 세일즈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들어요. 그럼 이것도 능력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혼자 팔지 않고 같이 팔 수 있죠. 제가 이 지역에서 혼자 판다면 저 혼자 돈을 버는데 같이 판다면 경쟁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파는 것도 나한테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면 좋은 거예요? 완전 좋은 거예요? 완전 좋은 거죠. 제가 잘 판다고 본사에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사장님이 잘 파시는데 사장님처럼 잘 팔 사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왜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일정 퍼센트를 드릴게요. 그럼 저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죠. 그럼 둘 다 돈 벌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러겠죠. 나도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주면 이 사람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일정 퍼센트 주실 거예요? 드리죠,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요? 그럼 나는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한테만 주고 당신한테는 못 줘요. 그러면 이 사람 좋아요? 밉지, 이 사람이. 경쟁자지. 꼬집고 뜯지, 가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주고, 이 사람 매출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도 주고, 이 사람 매출에 대해서 이 사람도 또 줄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완전 좋은 거예요. 사람들 이거 합법입니다. 네.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윤의 일정 퍼센트를 이들한테 나눠줄 만한 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원래 그 돈은 누구 건데? 회사가 가져가던 이윤이에요. 그거를 이 사람들한테 준다면
소비자한테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준다면 안 되지만, 그쵸? 자, 여기에 주는 거, 직접 여기에 주고 여기에는 안 주는 거, 이거를 후원방판이라고 그래요. 후원방판. 여기는 안 준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후원방판. 직근 상위 판매원한테만 줘요. 직근 상위 판매원한테만. 그런데 다 줄 수 있으려면 다단계 판매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후원방판은 직근 상위 판매원 이렇게 돼 있죠? 직근 상위 판매원한테만 수당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행법상 반드시 다단계 판매에 등록을 해야 돼요. 3단계 이상에 대해서 수당을 다 공유시키려면 반드시 다단계 판매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허가적인 등록이에요. 자,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얘기입니다. 자, 다단계 판매 말이 많고 오해도 많은데 다단계 판매는 이거예요. 판매원이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해서 판매 조직을 통해서 파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같이 파는 겁니다. 같이. 왜? 매출을 크게 신장시키기 위해서. 자, 이걸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단계 판매는. 어떻게 되냐면 가입하는 방법이 권유 방식이에요. 모집 방식이 아니에요. 권유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권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권유 방식으로 만드는 조직이 3단계 이상이어야 돼요. 2단계면 후원방판, 3단계 이상이면 이게 다단계 판매라는 얘기예요. 또 수당을 주는데 거래 실적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를 주는데 직근 상위 판매원한테만 주면 후원방판, 3단계 이상으로 주면 다단계 판매예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입니다. 합법. 이해되시죠? 요 세 가지가 OR가 아니에요. OR가. AND예요. AND.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다단계 판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 주고 관여되어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아까 전 시간에 나온 것처럼 보상 플랜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게 뭐라고요? 다단계 판매다 이 얘기입니다. 합법입니다. 왜 만들었다고요? 하라고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많이 날 때 몇십 조씩 지금 올해도 최대 뭐 또 갈아치울 거라고 하는데 약 70조씩 영업이익을 일으켰었어요. 그중에 35% 삼성전자가 만약에 35% 그냥 20조만 만약에 딱 후원 수당으로 국민들한테 푼다면 국민 한 사람당 2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사람들. 삼성전자가 주면 줍니까? 안 주지. NRC는 줍니다. 그 어느 회사가 훌륭한 회사예요?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사람들. NRC가 더 훌륭한 회사죠. 회사가 가져갈 마진을 주니까. 합법입니다. 합법에는 반드시 불법적으로 하는 인간들이 있죠. 좋으면 불법적으로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명품일수록 불법이 많죠. 그 짜가가 많죠. 자, 불법적으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사회행위, 사행적 확장행위라고 그래요. 24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좋은 걸 이렇게 나쁘게 하지 마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 가면 사람만 데려도 돈 준다며. 100% 불법입니다, 사람들. 어디 가면 35%가 아니라 90% 준다며. 100% 불법이에요. 어디 가면 물건을 막 사야 되는데 가져갈 수 없으니까 상품권처럼 무슨 유가증권을 준다며. 예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요. 제이 뭐 있잖아요. 라면 뭐 1억 원씩 사면 이렇게 상품권 줬잖아요. 뭐죠? 유가증권. 이런 거. 다 뭐예요? 불법이나 사람들. 1억을 갖다 놓으면 얼마씩 준대. 다 불법입니다, 사람들. 제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유사시신행위. 세상에 쉽게 빨리 큰 돈 되는 건 없습니다. 그걸 피라미드라고 하는 겁니다. 엄한 데 가서 상처받고 손해보지 마시고 평생 할 사업이잖아요. 평생 죽어라고 할 게 아니라 평생 소득을 얻어가자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잠이 올까요? 그런 불법을 하면? 언제 뒤닥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후원방판, 방판, 후원방판, 다단계 판매 그리고 마지막 사업권유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권유거래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가 있음을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거래행위라고 돼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방문판매, 판매자가 후원방판,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 판매자가 사업권유는 뭐래요? 사업자가래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렇게 알선 소득의 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사람들. 아까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죠? 아, 친구야, 당신의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여기 뭐가 있다고요? 소득의 기회가 있어. 너도 소비 습관을 변화시켜봐. 이걸 뭐라고요? 소득의 기회가 있음을 알선 제공했죠.
이거를 우리가 장난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소비자 그룹을 확장시키는 일을 진지하게 사업으로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이걸 제안했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행위. 이런 걸 무한 확장시키기 위해서 친구야 같이 사업으로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사업을 해보자고 사업을 권유드렸죠. 당신의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소득의 기회가 있음을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여기 오게 했잖아. 오게 했죠. 가래요 모시고 오래요. 오게 했잖아. 오게 해서 듣고 자기가 판단해서 사업을 진지하게 같이 해보자고 권유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사업을 권유했다. 사업 권유 거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한국사회 최고의 기회란 책을 쓰신 김태수 법학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에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혼자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럼 이 법에 대해서 그분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 써놨어요. 제발 다단계 판매와 사업 권유 거래, 방문 판매 뭐 이런 걸도 구별을 좀 하세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가장 오해가 많은 다단계 판매와 사업 권유 거래가 어떻게 틀린지 알려주고 있어요. 다단계 판매라 하면 판매자가 영어를 바꾸면 뭐예요? 세일즈맨이죠. 판매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서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판매자예요. 주체가. 팔기 위해서 들어갔죠. 네? 팔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설화수 아줌마 방문 판매하죠. 팔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쓰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설화수 아줌마가 설화수 팔면서 미샤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쵸? 네, 그거예요. 자기도 쓴다 이거예요. 자기도 써요. 그렇지만 팔기 위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 팔면 돈 버는 거고 못 팔면 좀 못 버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세일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권유 거래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다단계 판매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뭐라 그래요? 소비 습관을, 소비 패턴만 바꿔줌으로써 아까 얘기했죠.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는 거. 소비 패턴을 바꿔줌으로써 소득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뭐라고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을 사업으로 진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업 권유 거래라고 한다고. 이게 방문 판매 등하는 법률 2조 11호에 있는 얘기예요. 그럼 다단계 판매와 사업 권유 거래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만들어 놨잖아요. 다르다고 만들어 놓고 다르다고 구별해 놨다니까. 근데 내 친구 뭐라 그래요? 우기죠. 같은 거라고. 다단계라고. 다 똑같은 거라고. 피라미드 뭐 다 똑같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네. 자, 이분들이 다 뭐예요? 세계적인 부자들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은 돈 버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 이분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마누라는 그거 하면 이혼하자 그러는데 다 다단계 한대. 네? 다 다단계 하자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군지 너무 잘 아시죠? 빌 게이츠. 90년도에 연대 저희 학교에 그 100주년 기념관에 와서 이분이 저희 강의를 했어요. 그때 학생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컴퓨터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래요? 당장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한대. 당장 한국에서 뭐 한다 그래요? 다단계 한다 그래요. 참 희한하죠? 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은 불행하게도 평생 일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지 보자고요. 우리는 여태껏 평생 휴대폰을 후불로 써왔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후불로 쓸 사람 쓰고 사업을 할 사람들은 먼저 돈 내는 방식으로 바꿔서 해보자는 거예요. 참 이거 문제 있습니까? 나중에 내나 먼저 내나 문제 있어요? 사람들 손해볼 일이 있냐고요. 자, 한 달에 5만 원씩 쓴다 그러면 후불로 쓴다 그러면 2년 약정하고 쓰죠? 약정 안 하고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은요. 2년 동안 무조건 내가 써야 될 돈입니다. 이거 안 쓸 방법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내 돈을 먼저 내고 쓸 수 있잖아요. 2년 동안 쓸 걸로. 그렇죠? 요 125만 원을 먼저 넣고 한 번, 딱 이 사업할 때 딱 한 번 그렇게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골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125만 중에 116만 원은 저기 뭐야, 저기 도구로 쓸 거 아닙니까? 엠플랫폼 받고 막 이렇게. 그리고 요거만 50만 원 쓰면 116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딱 한 번 처음 시작할 때 골드로 시작하자는데 그거 갖다 무슨 그거 누가 주는 돈입니까? 내가 쓸 돈이잖아요. 내가 쓸 돈.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렇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요금도 쓰고 뭐 그러자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그림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의 소유자가 내가 되는 겁니다. 진짜 되는지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했어요. 116만 원으로. 그럼 나는 뭐가 돼요? 골드가 되는 거잖아요. 골드. 이렇게 골드로 시작해서 나의 소비자 한 10명을 목표로 해보자는 거예요.
참 10명은 일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먹으면 10명이 뭡니까, 10명이. 요즘은 막 그냥 한 사람이 혼자서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하는데. 그냥 10개를 목표로 한다고 보자고요. 예. 자, 그러고 나처럼 이렇게 이거를 사업으로 진지하게 할 사람 2명을 소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참 2명, 20명도 아니고 2명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200명인데 198명이 안 해도 2명은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내가 아는 200명 중에 다 안 해도 5,100만 명이 길거리에 놓여 있잖아. 그렇죠? 그럼 2명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2명 없어서 간두는 사람 못 봤다니까. 그럼 나는 이 2명을 꼭 붙들고 같이 끝까지 가보자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원결의 하듯이. 맞죠? 그러면 이 2분도 이렇게 2분 꽉 잡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2분 꽉.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그 2분 했듯이 이 2분도 절대 마음 변하지 말자 하면 되잖아요. 그 마음 변할 일이 뭐 있냐고. 어차피 휴대폰 평생 쓸 건데. 그러면 이렇게 둘둘 들어가면 아까 나왔듯이 2, 4, 8, 16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도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고 돈이 들어오겠죠. 이게 가능하려면 이 일어나는 매출이 자연스럽게 내가 팔지 않아도 팔리는 매출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구매나 매출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연 재구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소비자가 소비의 필요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팔아야만 된다면 노동소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소비자가 필요성을 갖고 있다면 저절로 일어나는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의 소유자가 돼서 나랑 같이 할 사람을 우리가 한 100명 정도 그걸 목표로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한 30명의 소비자가 있다 그러면 매달 3,000명이 4만 원씩 요금 충전 396 요금제니까 그러면 1억 2천.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느냐? 약 매달 670만 원 이상의 뭐가 들어와요? 권리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권리소득. 사람들 잘 보세요. 이 권리소득은 이번 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매달 요금을 낼 거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100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명. 여기만 해도 지금 몇 명입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자산 가치로 따지면 약 1억 5천 정도 연봉으로. 그럼 자산 가치로 따지면요. 50억 가치예요. 만약에 다이아몬드 유지되면 사람들 100억 부자 되는 거예요. 100억 부자. 100억을 만드시는 게 쉬울까요? 요거 같이 해보는 게 쉬울까요? 예?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28살에 취업을 한대요.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아요? 평균 87세까지 산답니다. 87세. 그런데 60세 되면 거의 다 끊기죠? 예? 생산수단이 다 끊기잖아요. 아까 몇 세라 49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경비하고 뭐하고 돈 번다고 쳐도 60세부터 돈 벌 길이 막막하잖아요. 60세부터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무조건 90살까지 사실 생각 하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죽고 싶어도 다 살려놔. 그러면 내가 몇 년 더 먹고 살아야 돼요? 30년 이상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 30년을 사람들 자식들한테 의지할 겁니까? 자식 새끼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자, 노후 생활비가요. 336만 원이래요. 연금이 평균 국민연금이 67만 원 받는데. 30년 뭐가지고 67만 원 받으려고 참. 그러면 그냥 200만 원만 잡아보자고요. 월 200만 원을 1년이면 2,400만 원. 30년을 벌어먹고 살려면 7억 2천이 있어야 돼. 60살부터 7억 2천이 있어야 90살까지 사람들 자식 새끼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다 얘기예요. 요거 제가 최고 적게 잡은 겁니다. 200만 원. 이해되시죠? 자, 10억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200만 원이에요. NRC를 통해서 약 800명의 소비자를 만들면요. 4만 원씩 요금 충전하면 3,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요렇게 되면 매 마감 누비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 200만 원 이상을 벌어갈 수 있어요. 그럼 800명을 40명에서 20명씩 소비자를 가지면 800명이에요. 20명에서 40명씩 소비자 가지면 800명이에요. 10명에서 80명 소비자 가지면 800명이에요. 80명에서 10명 소비자씩 만들면 800명이에요. 어느 게 쉬우세요? 10억을 만드시는 게 쉬우세요? 소비자를 같이 만드는 게 쉬우세요? 할 수 있는 방법 선택하시면 돼요. 반드시 성공하셔서 멋진 성공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